네, 오늘장 랭킹 5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 어떠한 키워드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지금부터 두 분의 조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함께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빨간불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어떠한 키워드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까요? 언제나처럼 순위별로 나열이 되어 있고요. 5위부터 열어봤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AI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사실 궁금한 건 어제 사실 이 시간에도 시장이 전해진 뉴스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AMD의 새로운 칩. 그런데 오늘 급격하게 이 뉴스를 소화하면서 시장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이 시차를 어떻게 봐야 될지, 기승전 반도체로 봐야 될지 첫 번째 질문 PB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오늘 장에서 특히 더 강하게 이슈화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요. 결국은 이러한 이슈는 나중에 붙여진 거고 결국은 엔비디아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반도체 시세 점검 먼저 부탁드릴게요. 근데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은 조금 일반적인 논리랑은 좀 벗어났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이 시장에 반영되는 속도를 좀 감히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수급의 동향도 뭐 하루 단위도 아니고 오전장, 오후장이 또 다르고 너무나도 순환이 빠른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말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이슈도 있고 HBM 쪽은 사실 좀 시세를 좀 반납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좀 반납을 했는데 AMD가 일단 그 시장에 좀 신제품에 출시를 하면서 HBM 업체들에게는 또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AMD 측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뭐 마이크론 등 다양하게 뭐 HBM 공급을 받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모두 다 호조로 인식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AMD의 이런 행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좀 이 섹터 전반적으로 좀 수급을 좀 더 갖고 올 수 있는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이제 AI 관련해서 엔비디아 칩이 생태계를 좀 장악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AMD가 이를 뺏어오는 게 단순히 성능의 문제를 넘어서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러한 독주 체계를 깨트린다면은 이제 기술의 발전과 섹터의 투자 매력도 면에서 상당히 좀 호재라고 보여지고 온디바이스 쪽도 여전히 좋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많이 오르긴 했지만. 결국 스마트 기기에 AI 기술을 탑재되는 건데 이거는 결국 칩 개발이 필수적인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좀 테스트 소켓 쪽이 좀 많이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이 수율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소켓은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종목을 뽑아보자면 뭐 리노공업 쪽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고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지금 앞으로 반도체 업황을 봤을 때 매력적인 가격에서 지금 잡아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 PB님 많이 올라온 쪽의 키워드가 온디바이스라고 한다면 HBM에 대한 뉴스화가 더욱더 전면에 선 건 오늘장이고 결국은 AMD도 여기에다 힘을 보탠다는 거 말씀해 주셨듯이 시장 파이가 커지는 거잖아요. 주가는 좀 쉬어갔고요. 어디에서 단기적인 가능성은 조금 더 높게 보시는 걸까요? 저 오히려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은 조금 더 수급이 붙고 올라가는 쪽에 좀 탑승을 하는 것도 좋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리노공업 같은 경우 차트를 열어보면 상당히 가파릅니다만 그럼에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이쪽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전략을 추천하시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실현할 목적으로는 지금 수급이 붙는 쪽이 붙는 게 좀 더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전에 HBM을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지금까지 끌고 오신 분들께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뉴스가 나와서 엔비디아 다시 가나? 이제 다시 우리의 시간이야 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HBM 쪽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HBM 쪽도 충분히 앞으로 시세를 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보유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좀 관망하시는 쪽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진짜 어렵긴 한데요. 언제 본격적으로 시세가 온다라는 생각으로 봐야 될까요? 기다릴 수 있죠. 기다림의 시간 어느 정도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좀 어렵긴 한데요. 네. 저는 그래도 내년 상반기가 지나가면서부터는 HBM 쪽에서 숫자가 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HBM이 숫자로서 이를 증명해내는 건 내년 하반기 정도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떻게 물론,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기네요. 네, 물론 그 전에 계속 뉴스나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단기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본격적인 HBM 시간이 오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리노공업 중심으로 HBM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태성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서 리노공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종목으로 본다면 지금도 호가창이 분주합니다. 와, 이렇게 반도체 내에서도 쏠림이 강하구나라는 걸 넉넉히 바라보게 되는 그 종목이 바로 제주 반도체입니다.
이 시세를 어떻게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걸까요? 가는 종목이 간다라는 논리일까요? 아니면 반도체 내에서도 정말 쏠림의 가속화의 한 부분으로 저희는 해석을 해야 될까요? 쏠림의 가속화 그리고 변동성을 노리는 약간의 투기적인 매수세. 저는 이것들이 좀 복합돼서 만들어진 현재의 제조 반도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앞서서 피비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지금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계속해서 사업 영역이 넓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 기업들이 자체 개발칩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그 칩을 만들어 놓고 이게 작동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테스트 소켓 쪽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뭐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작은 수급으로도 수익률 게임에서 내가 어느 종목을 사야 유리한가 그것을 좀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사업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뭐 제조 반도체가 그래서 그럼 사업적으로 약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지만 일단 시총이 그렇게까지 또 크진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시장은 굉장히 빠른 순환매이기에 그 순환매를 좀 노리고자 하는 자금들이 오늘 조금 더 과하게 만들어낸 주가가 아닌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 반도체 역시 지금 바이앤홀딩 전략은 조금 수익률 극대화 측면에선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구간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 가격이 중요한 거죠. 그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조 반도체를 5,000원 후반대, 6,000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팔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겁니다. 조금 더 가겠지, 더 가겠지. 대신에 이제 그동안에 없으셨다가 오늘에서야 이걸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10,000원대 후반대 이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위치에서 더 가져간다? 그거는 저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약간 궁금해요. 사실 HBM 같은 경우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잡아야지라고 잡으신 분들이 고점에서 훨씬 더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온디바이스가 최근에 급등락하면서 자리 좋으신 분들이 훨씬 더 비율상 많다라고 한다면 지금 뉴스는 다 이쪽을 향하고 있는데 HBM 쪽을 시세는 이쪽이 온디바이스가 당분간 강하다면 신규 매수할 때 좀 복잡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일단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년 1분기까지는 꼭 보셔야 된다. 왜냐 CES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결국 이제 갤럭시 시리즈의 가우스 A가 탑재되었던 그 모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모델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세론 뉴스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세가 난 쪽은 그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그러한 흐름들이 그동안에 이제 소외받을 HBM 쪽에게는 저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사실 이거는 접근성에 대한 개념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 온디바이스 AI 자체가 이 모바일에 탑재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AI 시대를 이제 실질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 있게 좀 먼저 반응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한번 파도가 넘어가게 되면 결국 내년의 성장성은 저는 HBM 앞서 이제 피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반도체는 HBM이 조금 더 발전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부장님께서도 내년 하반기에 본격화될 이 시세를 누리기 전에 서서히 조금은 긴 호흡으로 아직은 봐야 되는 자리라고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쪽은 조금 더 길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대신에 이제 종목별로의 이제 먼저 시세가 난 쪽이 있고 시세가 덜 난 쪽이 있어서 아마 많이들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너무 딥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날 때는 일부 매도하고 그 종목군들을 계속 보고 있다가 조정이 나오면 다시 채우고 그러니까 그러한 전략을 좀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안 간다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 종목 수를 저는 늘릴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개별적인 대응 팁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제주반도체라던가 리노공업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한 종목만 더 AS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김민기 PB님, 저희 궁금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칩셋미디어 좀 봐주실까요? 이런 차트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장에서 수급에 계속 들어온다면 이 종목 역시 PB님의 시선에서 보시는 가는 종목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걸까요? 칩셋미디어는 제가 처음에 추천했던 맞아요. 종목이긴 한데 사실 그때 예상했던 상승세보다 훨씬 더 가파른 상승세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사실 온디바이스 테마랑은 엮여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짧게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중에서 NPU 쪽으로는 칩셋 미디어가 가장 강력하거든요. 근데 NPU 라이센스가 만약에 제대로 계약만 이루어진다면 내년도에 라이센스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칩셋 미디어는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갈 수 있다. 보유자의 영역에서 추가적인 이야기 해주시는 네. 거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도 한 번만 여쭤보고 갈게요. 본부장님 조금 이 종목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온칩스도 저희가 가을에 받아본 종목이라서요. 가다가 쉴 때도 이 정도면 쉰 건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반도체는 네. 오늘 저희가 최대한 좀 종목별로 좀 보려고 해서요. 어떤 흐름이라고 이 흐름은 저희가 느껴야 될까요? 저는 디자인 하우스 쪽은 고민하실 필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은 더 괜찮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하우스 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세 가지 기업이 대표적으로 있죠.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코아지아. 근데 이제 코아지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다 하더라도 약간의 이제 차량용 쪽의 비중이 많다 보니 최근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엮이는 것은 가온칩스와 이제 AD 테크놀로지인데 ARM과 관련해서는 AD 테크놀로지가 좀 더 점유율이 높죠. 대신에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계열 밸류체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온디바이스 AI 바라보는 거 딱 하나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 가우스 AI기에 저는 가온칩스 지금 괜찮다라는 의견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좀 골고루 이야기해봤고요. 오늘 게임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아서 4위로 저희가 이름 올려놨습니다. 궁금해요. 지스타를 계기로 게임 섹터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한 건지 아니면 위메이드가 가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살아나면서 우리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NC의 오늘 흐름까지 하나씩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피비님 먼저 게임주에 대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지스타 이후에 변한 건지 아니면 위메이드 보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그런 것 같다라고 전해지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성격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사실 지스타랑 큰 연관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개별 종목마다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NC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NC소프트의 TL은 좀 초기 반응이 별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실 유저들 평을 보면은 뭐 조작감이나 타격감 자체도 많이 아쉽고 또 최적화가 좀 안 된 상태로 출시된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리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신작 출시 전에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되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제로 소멸의 관점에서 봐도 될 것 같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믹스랑 결국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위메이드는 위믹스 코인에 대해서 본인들이 발행한 위믹스 코인에 대한 판매 수익을 부채로 먼저 계산을 하고 그걸 다시 회수해서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위믹스 코인의 흐름과도 굉장히 실적 면에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믹스가 45일 동안 한 564% 정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뭐 비싸면 재상장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위믹스에 대한 그런 반사 이익으로 인해서 위메이드가 가는 거지 뭐 지금 현재 게임 업계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업계에 대한 분위기에 대한 질문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이어받아 주세요. 그러면 업계에 대한 분위기를 오히려 알고 싶다면 봐야 되는 종목이 NC소프트라고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했겠지만 게임이 원래 출시되면 본부장님 네. 통상 많이 내리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NC는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 그 게임주가 가지고 있던 패턴과 동일하게 볼 수도 있을까요? 비슷하다라고 봐야죠. 사실 NC소프트는 주주들에게 좀 잘해줘야 됩니다. 네. 네, 일단 주주들이 그동안에 믿고 보내온 그 믿음에 그동안에 이제 좀 신뢰를 좀 깨는 많은 일들이 좀 있었었고 또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신작이라든지 새로운 작품으로 좀 극복을 해보려고 했으나 저도 이제 TL 한번 봤거든요. 어때요? 기대를 좀 많이 저도 굉장히 좀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봤는데 생각보다 안 좋았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그러한 반응이 이 주가에 저는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게임이라든지 영화 콘텐츠가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트레이딩하기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쪽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뉴스로 언제는 또 작용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갑작스럽게 또 급등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이제 섹터가 이제 이쪽인데 저는 NC소프트가 그래도 이 급락 이후에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는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나 이것은 게임에 대한 평가보다 주가의 가격적인 메리트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좀 사두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그런 투심이 좀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NC소프트가 여기서 뭐 빠르게 올라오는 것을 좀 기대하기보단 그러면 신작을 기대하는 쪽이 어디냐? 크래프톤인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더 상황이 나은, 그나마 조금 더 게임 회사다운 지금 스텝을 밟고 있는 쪽이 저는 크래프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게임즈를 보실 때는 크래프톤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오늘 또 한쪽 뉴스가 나온 쪽은 데브시스터즈입니다. 네. 일단 중국 시장에서 이 게임이 굉장히 또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신작에 대한 부분보다 일단 기존 게임들이 영역을 어떻게 넓혀가는지 여부를 저는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가 높은 만큼 골은 깊었기 때문에 사실은 NC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가 저도 마음이 항상 좀 쓰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부장님 조금 더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이쪽으로의 반응을 좀 연결해서 가볼까 합니다. 지금 좀 뉴스를 찾아봤더니 한국과 IMF가 6년 만에 공동 컨퍼런스를 가진다. 디지털 화폐에 대한 논의를 14일과 15일 다음 주에 한다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화는 되고 있잖아요. 게임도 거기에 연관된 쪽, 그리고 오늘 파생돼서 오른쪽에서는 쉬어가는 쪽도 많이 보이지만 최근에 이쪽에서의 수급 움직임도 빨라서요. 이쪽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져간다면 중심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뭐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기업들이 좀 있는데 네.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를 좀 감안을 해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오늘 올라갔었던 혹은 강했던 섹터는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쫓아가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이유가 뭐냐면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가 달리는 테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를 따라서 지금 쫓아가시기보다는 지금 주도주가 굉장히 흐름 다시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로 하면 반도체도 그렇고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조금은 굵직굵직한 쪽에서 저는 오히려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런 테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아닌 이상 신규로 조금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지금은 결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잠시 후 시장 그렇다면 좀 복잡해지는데요. 마지막 키워드까지 열어보고 전략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조언도 마지막에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음 키워드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꺾이지 않은 추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로봇 다시 한번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지 김태성 본부장님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을 다시 한번 볼 때인가요? 사실 이걸 주도주 성격을 가진 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무언가 덜 뚜렷하게 테마 논리로 봐야 되는 건지도 헷갈리지만 어제 두산 로보틱스 기준으로 본다면 뭐 보호해수 잘 넘겼고요, 이 정도면. 그리고 뭐 협동 로봇 솔루션을 대거 어제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시선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 중요한 위치죠. 네. 두산 로보틱스가 여기서 한 번 더 가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혹은 SPG와 같은 기업들도 지금은 갈 수 있을 만한 지금 주가의 흐름과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데, 만약 두산 로보틱스가 12월 1일 날 기록했던 97,900원 이 가격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서 만약 기간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로봇주들 전체적으로 또 쉬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봇주들은 다른 것보다는 그냥 지표가 딱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보틱스 딱 이 기업의 방향성을 보시면서 저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로보틱스는 충분히 10만 원 이상을 한 번 더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을 보면서 다른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일단 쉴지 그쵸. 챙길지 챙기자. 네. 알겠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피비님께도 조언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뉴스화가 막 되는 시점은 아닌데 그럼 궁금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아마 뉴스화가 되는 시점은 내년 CES가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는데, 앞서 본부장님께서는 두산 로보틱스 기준으로 보자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기간에 어떻게 대응을 보유자분들 기준으로 할지, 그리고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은 구간의 위치도 있을지 궁금한데요. 좀 어렵다고 보여지는 게 전 두산 로보틱스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맞아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약간 고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게 CES까지 과연 이 모멘텀이 이끌어 나가고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전고점을 돌파한다면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뭐 협동 로봇 시장에서 국내 점유율은 1위지만 글로벌 리하게 보면 한 4위 정도의 마켓 쉐어를 먹고 있는데,
이 로봇 섹터 특성상 한 번 공급된 로봇 라인업과 솔루션들을 기업들이 쉽게 바꾸는 성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커스터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물론 이번 1월 CES에서 좀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내년이 뭐 BEP 연도로 생각하고 있는 뭐 레포트도 많은 상황이라서 좀 지켜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업황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눈에 딱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딱 판단하기 어려운 섹터라는 조언까지 추가로 들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즘은 하루에 하나씩 오전에 정말 강한 시세를 연출했던 키워드를 리뷰를 좀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도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서요. 비료주 묶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뭐 갈륨, 흑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비료 원료까지 막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품목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서 피비님과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가장 전면에 서 있는 키워드가 인산 암모늄이잖아요. 비료주가 많이 일단은 좀 꺾이긴 했습니다. 수출 통제라는 이슈를 아는 종목군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유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최근 시장 분위기와 더불어 점검 받아볼게요. 수익이 나오셨다면 실현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놓치셨다면? 네, 놓치셨다면은 그냥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좋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요즘 순환매도 너무 빠른 시장이었는데 원래 비료주는 변동폭이 크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굳이 이거를 지금 챙기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인산암모늄의 경우에는 현재 정부에서 말하기를 뭐 국내에서는 내년까지 사용할 분량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지난 요소수 대란처럼 뭐 쇼크가 올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번에 요소수 수출 제한도 그렇고 보면은 중국 내 석탄 소비량이 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뭐 세계 1위 석탄 소비국인데 이미 근데 올해만 해도 석탄 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고 이는 석탄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수용으로 중국이 쓸 석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석탄에서 뽑아낼 수 있는 요소도 이제 수출을 제한을 한 건데 과거 2022년도에 요소수 대란이 터졌을 때 그때 이후에 이제 한국이 많이 요소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췄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좀 올라가는 추이를 보였었는데 이제는 계속 의존도를 낮추는 스탠스를 유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것이 석탄 발전소가 계속 이제 서해상에 좀 지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년에는 이제 마스크 관련주를 매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를 좀 다방면으로 좀 확대를 해보죠. 일단 그러면은 석탄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중국 쪽에서 해주셨잖아요. 이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중국 쪽에서 통제하는 품목이 지금보다 리스트가 더 늘어난다는 관점에서 그에 대해서 좀 길목지키는 전략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오히려 중국 그 수출 관련 종목보다는 이 석탄 쪽으로 보시자면은 그럼 마스크 네. 쪽으로 이해하자. 마스크 쪽도 마스크 쪽인데 이제 석탄 관련해서 해운 쪽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최근 BDI 운임 뉴스가 많이 올라갔을 때 중국이 석탄 수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면서 벌어진 일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중국이 만약에 내년에도 석탄 수요가 견고하다면은 이런 해운 쪽이나 마스크 관련주 모두 다 투자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해운주가 여러 가지 이슈가 몰리면서 말씀해 주셨던 BDI 지수도 그렇고요. 최근에 쭉 올라왔다가 지금은 좀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뭐 HMM 관련된 이슈나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만 지금 자리 정도면 단기간에 뛴 다음에 쉬어가는 패턴인데 말씀해 주셨던 석탄에 대한 거기에 눈높이를 좀 맞추면서 지금부터 해운주를 매수해보는 전략도 괜찮다는 의견이실까요? 사실 해운주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뭔가 이 섹터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쭉 끌어가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테마단에서 움직이는 쪽이 많은데요. 저희가 마침 1위 키워드가 정치 테마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시장에서 테마 논리로 움직이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조금 더 넓게 전략에 대한 힌트까지 좀 얻어보는 키워드로 좀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 본부장님께 드려볼게요. 뭐 이쪽을 트레이딩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워낙 쏠림이 강해서요. 통상 많이들 생각을 하시기에 주도주라고 하는 반도체가 이렇게나 다시 살아나는데 아직까지 정치 인물 테마주가 이렇게나 자금이 쏠림이 심하네? 그러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위기상은 어떻게 일단은 저희가 잡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이건 근데 너무나 개인적인 성향 차이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안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만약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조정의 깊이가 길어지는 시기라면 당연히 다른 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주초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가야 할 자리에서 나스닥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반도체 IT도 가지 못하다 보니 조정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없더라도 AMD가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보여줬고 A가 없으면 B가 있고 C가 있다라는 것을 여전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주도주를 공략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왜냐하면 이런 인맥 테마주들이 수익을 단기간 안에 더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종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수익 날 때만 생각했을 때의 상황이 있고, 그것이 반대로 간다 생각을 해보면 단기간 안에 우리 계좌의 손실이 커질 수도 있는 저는 종목군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은 조금은 저는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난 그래도 지금 주도주가 조금 밀릴 것 같다, 혹은 여기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인맥주보다는 정책주가 더 낫다. 물리더라도 정책 관련주들, 특히나 어느 쪽에서도 동시에 이제 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 뭐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출산도 그 중에 하나일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쪽도 맞을 거. 비대면도 예전에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비대면 의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쪽이든지 공약으로 좀 내세울 수 있는 쪽을 저는 먼저 컨택을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당장 계좌에 좀 물림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 앞에 다가왔을 때 한두 번 정도의 시세는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맥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운인 거예요. 운으로 간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뭐 동문이다, 뭐 같은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가는 건 저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짧게 그럼 네. 봐주세요. 시장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장의 흐름을 보고 힌트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솔직히 요즘은 반도체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흐름이 하루 만들어지고 그 다음날 얼굴을 바꾸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서, 특히 오늘 금요일이라서요. 오늘 나온 반도체의 이 흐름만으로 다시 한번 조금 더 힘을 내 주도주 성격을 갖춰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더 가져도 되는 자리가 맞긴 한 건가요? 일단 파생시장에서의 오늘 외국인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엄청나게 지금 대량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그렇다라는 것은 저는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까지는 일단은 시장은 상방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초까지 혹은 다음 주 중까지는 여전히 주도주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할 때,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의 그 시장의 결을 보면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 힘이 가장 강할 때는 주도주가 쉴 때예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갈지 방향성이 없을 때 오히려 그쪽이 좋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주도주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이거 빨리 매도하고 저쪽으로 가야겠다라는 또 심리가 있기 때문에 테마주들을 공략하실 때는 확실한 근거, 확실한 기준이 없으시다면 안 하시는 게 오히려 계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장의 변화 요인 중에 하나가 현물 쪽에서도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앞서 본부장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선물 쪽에서의 포지션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1조 계약 넘는 손매수 시키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이 변동수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감까지 저희와 함께 전략도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이스토리 김태성 본부장, 유진투자증권 김민기 PB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